안녕하세요, 피커셀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수입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예시로 들면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석 관련된 제품입니다. 자석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수출 규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 히토류라고 하거든요. 자석의 경우 점토 성분의 그런 흙 성분의 그것을 가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히토류란 분분인데, 그냥 자석 마그넷이라는 표기를 하고 이제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석들, 마그넷 제품, 마그넷이 들어가는 완구, 냉장고 자석, 이런 것들이 다 잘못하면 좀 규제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안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에 쓸 거고 뭐 때문에 사용해 라는 거를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지금 수입이 가능한데요. 중국에서 이 부분을 좀 규제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 FTA 협정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석들이 조금 규제를 많이 걸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수입하실 때 마그넷이라는 명칭을 이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제품이 아닌 완구라던가 냉장고 자석 액세서리라던가 HS 코드, 일명 품목명 의제를 좀 바꿔가지고 그걸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사전에 조금 알고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별도로 질문해 주시는 부분인데, 중국에서 물건을 어떻게 찾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제 4가지 사이트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1688, 알리바바, 그다음 타오바오, 네 번째로는 저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사이트를 사용해서 제품을 찾고 있고, 이 4사이트의 공통된 기능은 사진, 캡처한 사진을 갖고 그 사진과 유사한 제품을 찾아주는 링크를 다 서치를 해주기 때문에 사진만 있다면은 제품을 좀 유사성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사이트를 좀 비교해서 찾아보시면서 원가를 찾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데서 찾는 것은 사실 원가 산정이나 소비자가가 얼마 정도 될까 판단하시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이제 테무 같은 경우는 B2C 기반, 소비자 기반의 사이트이긴 하지만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직접적으로 마케팅비나 수수료를 인하해 주기 때문에 물건값이 오히려 더 싸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량으로 발주를 하게 된다면은 그 가격으로 구매할 수는 없고요. 정상적인 가격을 좀 알아보고자 하신다면은 1688이라던가 알리바바 같은 것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좀 팁을 드리면은, 알리바바가 대부분 공장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 알리바바의 한 절반은 무역상들입니다. 무역상들이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몇 건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사람 믿고 결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건이 없고 물건을 받을 수 없고,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유의해서 좀 알아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말씀드릴 세 번째 내용으로는 한국에 있는 신발 치수를 얘기해 볼게요. 250, 260, 240, 235 이런 식으로 신발의 치수는 다들 아시듯이 그렇게 정해져 돼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사이즈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65, 70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이즈와 중국 사이즈의 이제 조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이즈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중국에 오더를 넣으면은 오히려 잘못된 신발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고, 슬리퍼 아니면은 예를 들어 옷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류나 신발 관련해 가지고는 치수를 중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제 염두하시고 정확하게 조금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큰 착오가 없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A, B, C 이런 식으로 나눠서 A는 250부터 260, B는 240부터 220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구간별로 이렇게 사이즈 책정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제품을 양산을 했을 때, 받으셨을 때 문제가 없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염두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식품 검역 관련 내용인데요. 수입하시는 품목 중에 식품을 담거나 텀블러, 식기류, 보관 용기 같은 것들을 많은 분들이 염두하고 이제 진행하시는데요. 이런 용기들은 전부 다 식품 용기 검사, 안전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미리 하나를 보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들이 예를 들어 200개를 구매했다. 그럼 200개를 다 들어와서 그 중에 한두 개를 보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방식인데요. 실패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고 실패한다면은 이 제품은 전부 다 쓸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리스크 제품이긴 한데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간이 검사와 정식 검사가 있는데요. 정식 검사 같은 경우에는 100kg 이상을 구매해야 정식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간이 검사는 그 미만의 제품 소량이라도 간이 검사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소량을 갖고 온 다음에 간이 검사를 진행한 뒤 간이 검사가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수량을 늘려서 100kg 이상을 늘려서 정식 검사를 한 번 더 받는 방식 진행할 수가 있고요. 사전에 미리 이 공장이 식품마루나 그런 곳에 등록이 돼 있고 이미 수출한 이력이 있는 공장이다, 그럴 일은 없다, 실패할 일은 거의 없다, 99%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100kg 이상 구매하셔서 정식 검사를 한 번 하신 뒤에 그 다음 소량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앞 뒤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식 검사를 한 뒤에는 소량을 들어와도 간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진행하면 되는 내용인데, 자, 간이 검사 100kg 미만 간이 검사를 한 뒤에 수량이 점점 판매가 늘어나서 100kg 이상을 들어야 된다. 그럼 정식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검사 비용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검사 비용을 2번 내서 안전하게 하느냐, 검사 비용을 한 번만 내고 그래도 한 번에 들어오느냐, 이거는 알아서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용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커피나 액체를 담는 이런 용기, 거기가 대부분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가 있고, 그럼 이 부분 하나 검사를 해야 되고, 텀블러 뚜껑은 보통 플라스틱 ABS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ABS 검사받아야 되고, 여기에 빨대가 들어가요. 그럼 빨대도 검사받아야 되고, 여기에 또 마개가 있습니다. 그럼 마개도 검사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텀블러도 디자인이 예쁘려면 당연히 이런저런 부속품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속품이 많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품이 접촉되는 부분이 면적이 많을수록 검사 비용은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면은, 내가 조금 더 어느 정도 검사비를 투자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을 또 하나같이 색상별로 또 받아야 됩니다. 빨대 색상이 만약에 3가지다. 그럼 3가지 다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리콘 빨대 같은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같은 거는 비싸기 때문에 점점 많이 올라서 실리콘 빨대, 난 친환경 실리콘을 쓸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건 색상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색상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하시기 전에 염두하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조금 간략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OEM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OEM 관련해서 어떻게 제작해야 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 이런 부분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더불어 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생각하시는 제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이제 영상 밑에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신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